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동안 너무 풍족한 사회였죠.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는 많이 쪼들릴 겁니다. 제작을 생활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삭간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풍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풍족해. 다만 한국 사람들은 그 풍족함 못 느낄 뿐이야.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뭔가 기본값이 돼버리면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서민들 중에 가장 풍족하게 사는 서민들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서민답시고 할 거 다 하잖아. 최신형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요. 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차도 굴리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 나라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단 나라에도. 여러분 그 여행 간 유튜버분들 보이죠? 왜 여행을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왜 좀 개발도상국들에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그 나라의 서민들 모습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영상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구나.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못 느끼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도 여행 관련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유독 보는 분 한 분 있어요. 예.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다른 선진국의 그 서민들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정말 좀 불편하게 삽니다. 굉장히. 예. 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풍족하게 삽니다. 집에 냉난방 다 돼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내 방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 고마운 거 못 느낍니다. 내가 누리는 건 남들도 누리고 있으면 고마운 거 못 느껴요. 내가 아파트 살아도 남도 아파트 살고 있으면 고마운 거 못 느낍니다. 근데 단지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옆나라 일본을 가더라도 어떤 거 느끼냐면 우리나라보다 집이 작아요, 여러분. 주거환경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 근데 만족하고 삽니다. 불편하고 못 느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처에 뭔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있어. 광주 고맙습니다. 김사과님 슈퍼챗 3만원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사는데도 불만이 많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일본 가정집 같은 데 가보면 20평 이하거든요. 우리나라 20평 이하 못 산다고 하잖아. 뭐 30평 돼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이 가진 것들을 남도 가지면 이게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남들 하고 있으면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도 남들 다 보고 있으면 이게 풍족하게 많은데 그냥 기본값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인력권 안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남들과 다 하면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 자동차도 남들 다 모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 그리고 뭐 여행 같은 것도 주변 사람 다 가니까 대단한 게 아니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질적으로. 네. 근데 너무 풍족하게 산 나머지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앞으로 쭉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도 내가 버는 돈만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버는 돈만큼 소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좋아지니까 그런 대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을 그만두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빚이 있는 분들은 갖기 힘들고. 예. 앞으로 많이 쪼들리겠죠. 계속 쪼들릴 겁니다, 아마. 왜냐,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뭔가 누리고 사는 게 기본값이야. 이것저것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내놓고 살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뭐 제작을 생활화 하세요. 말은 좋죠. 근데 제작을 생활하실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작은요, 평소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잘 잡혀 있어야 돼. 근데 한 번도 습관이라는 것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진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갑자기 돈이 없다고 절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이 경쟁관념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왜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 절약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많은 것들을. 이미 포기하고 살았던 분들은 괜찮아. 익숙하니까. 근데 한 번도 포기라는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 나이 한참 먹은 상태에서. 그동안 누려놨던 것을 다 포기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배달 음식 계속 먹었던 사람한테 야, 너 돈 없으니까 배달 음식 먹지 마라고 하면 과연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행 갔던 사람한테 야, 너 이제 돈 없잖아. 여행 갈 돈 없잖아. 그럼 여행 가지 마. 라고 하면 안 갈까, 여러분? 지금 봐봐. 빚을 내서라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야, 너 벌어놓은 돈도 없잖아. 차 사지 마. 차 팔아. 라고 했을 경우 차 팔 사람도 있을까? 안 팔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고 있는 거 있잖아. 내가 누리던 것들. 이런 것도 포기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어져도 내 샤넬병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쪼들려도 내 프라이브 카니발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전략을 생활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로 경기 내수가 살아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물가에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면 더 지갑을 닫겠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고물가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비교하면 그렇게 고물가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고물가 느끼는 거는 그만큼 체감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엄청나게 고물가는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예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물가에 비하면 쌉니다. 많이 싸요. 예. 근데 이런 물가에 비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보면 500원, 1000원 차이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깥 음식 있잖아요. 근데 뭐 500원, 1000원 차이 뭐 가격이 예민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예민해진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 생각해봐. 500원, 1000원 비싸게 사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근데 내가 500원, 1000원에 그렇게 예민하게 분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돈 몇 푼이 아쉬운 겁니다. 작은 돈 몇 푼이 아쉬울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죠. 뭐 음식 사 먹으러 간다 몇백 원 더 싼 데 가버리고 조금이나 싼 거 하라고. 그렇잖아, 여러분. 조금만 더 싸게 아니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찾잖아, 이게. 물론 이게 정상이긴 해. 근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이제 뭐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 하더라도 비싸다 싶으면 거부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프라인도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왜 안 되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가격이 더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화점 대마트가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가격이 싼 게 없습니다. 보통 비싼 물건 많이 팔잖아. 근데 온라인에 당연히 수 있겠냐고요. 가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파는 것들은 사실 실용성과 거리가 멉니다. 보통은 이제 거치대나 어떤 좀 사람들 어떤 그런 이제 퀄리티 올리기 위해서 좀 비싼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요즘 백화점 가보면 사람들은 있지만 막상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백화점 구경만 하고 지하 푸드코트 가가지고 음식만 사 먹고 나옵니다. 사실 음식 사 먹고 나오는 거는 뭐 비싼 물건 사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취미 중에 하나죠. 뭐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요즘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대형마트가 사실 일일이 가격을 매기면 비싸요. 온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비쌉니다. 근데 사람들 요즘에 가성비 많이 따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많이 따지잖아. 그래서 요즘에 중고는 더 잘 될 겁니다. 중고 사이트는 더 잘 될 거야. 중고는 기본적으로 싸니까. 요즘에 중고로 내놓는 물건도 더 많아졌고 중고 중에 뭐 새 물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알짜 물건 찾으려는 분들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보다 중고 시장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형편이 안 좋아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팔잖아요. 팔면 그거 이제 헐값에 사고 싶어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겠지 이게. 네, 보통 막 운동화 많이 사놓던 사람들도 자기가 돈이 없으면 운동화 팝니다. 맞죠? 팔면 이제 오프라인보다 더 싸게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이제 눈독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 사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싫어도 아끼어만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사치를 즐기는 사람도 안 아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안 아끼면.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좀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그런 업종은 좀 앞으로 버티기 많이 힘들겠죠. 개인적으로 백화점이 앞으로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